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 영상,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오전에 차량 이렇게 수리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올 때 또 사정이 있어서 또 올 때는 또 대중교통을 또 이용해서 뭐 오고 또 중간에 또 어떻게 친구를 또 만나 식사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영상 녹화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5시 거의 반이 다 돼 갑니다. 예, 그래서 이미 장은 마감을 했고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뭐 장을 뭐 장중에 하든 장전에 하든 뭐 크게 제 분석과는 당장 그날 당일 움직이는 그런 주가 움직임은 크게 뭐 상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잠깐 이렇게 또 들여다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볼 텐데 일단 제가 영상이 늦어진 만큼 시간이 늦어진 만큼 뭐 업로딩도 좀 늦어지겠죠. 그래서 좀 빠르게 좀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뭐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주주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없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9,800원이 오늘 장이 아니라 어제 장에도 이제 더 터치를 했죠. 예, 터치를 했던 9,800원 터치를 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제 못 샀습니다. 예, 안 산 것이 아니라 제가 9,800원 안팎이 되면 제가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못 샀어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업을 하고 과거에도 제가 한번 사업 관련해서 돈이 조금 말리면서 들어와야 될 돈이 늦어지고 예, 또 먼저 또 뭐 이렇게 선결제를 해주고 이러면서 뭔가 돈이 약간 이렇게 흐름이 끊기는 바람에 과거에 한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주식을 잠깐 내다 팔았다가 다시 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투명하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여주고 다, 그 증거 자료를 다 남겼었죠. 이번에는 뭐 팔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추가 매수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언했는데, 제가 9,800원이 실제로 왔고, 뭐 했는데도, 왜 산다 해놓고 왜 안 샀냐? 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샀다고 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께 거짓말하는 그런 방송은 하지 않겠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고, 지금 네가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있겠냐? 뭐, 뭔가 이렇게 뚜렷한 증거를 내놓고, 뭐, 하기 전에는, 하지만 뭐, 제가 뭐 한다고 제가 사놓고 왜 안 샀다고 할 그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간에, 제가 9,800원이 오면 이제 추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올 돈이 좀 늦어지고 하면서 제가 왜냐면 저는 이제 수입이 이제 다 수출 대금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뭔가 안 맞을 때도 있고 혹은 이제 외국 담당자가 이제 좀 늦게 뭔가 그 결제 처리를 하면서 이게 좀 더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시일 내에 뭐 써야 되는 돈 뭔가 그렇게 된 돈들은 제가 절대 주식에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 예? 뭐 몇 년이고 뭐 5년이고 예, 때로는 뭐 10년도 그냥 놔둬도 되는 돈. 예, 내 생활에 그리고 내 일상을 뭔가 어지럽히지 않을 그런 돈들 절대 대출 내서 뭐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려고 했으나 당장 이것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또 어느 업체에다가 거래처에다가 또 결제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수중에 어느 정도는 자금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은 있지만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주가 분할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 대금이 들어오고 뭔가
이게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추가 분할 매수를 할 겁니다. 그게 뭐 9,800원이 아니더라도 뭐 9,900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또 다른 포인트를 찾아서 뭐 할 거예요. 다만 이번에 제가 9,800원 안팎이 되면 추가 분할 매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가격이 왔는데 이제 안 샀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놓고 안 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뭐 그거 뭐 당신이 샀는가 안 샀는가 내 알 바 아니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진실성을 어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도 리뷰한 대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9,800원까지도 왔어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9,500원과 이 만원의 어떤 이 매물대 요 안으로 이제는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어느 정도 이제 중간값 정도, 9,500원과 만원 이 매물대 중간값.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절대 이런 일은 없다. 제가 분명히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원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절대 이 밑으로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받쳐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만원 아래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라고 절대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원을 뚫고 이제 지지선을 뚫고 그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매물대의 하단선인 9,500원도 위협할 수 있다. 예,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꼭 이렇게 시비를 또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냐. 그러려면 그냥 방송을 보지 마세요. 방송도 보지 말고 다른 분들 뭐 방송도 보지 말고 그냥 본인이 잘 하시니까 본인의 어떤 분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봐서 뭐 합니까? 어차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 안 하는데도 꼭 그런 식으로 조금 넘겨짓는 분들이 많아요. 제 말은 9,500원을 매물대 하단선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리스크를 마음속에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저께 돈이 만약에 그냥 그렇게 사업적인 것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없었다면 제가 매수했겠죠. 근데 매수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9,500원까지 떨어질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그 리스크를 고려한다면은 안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제가 9,800원 안팎이 되면 사겠다라고 그 전부터 제가 왜 얘기를 했습니까? 이 매물대는 제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이 매물대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왜 9,800원을 얘기하면서 이때 되면 분할 매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하락이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 반드시 하락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9,800원에서 내가 매수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9,500원이 됐다. 9,500원이 되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9,500원 아래로도 또 뚫려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 예? 전쟁이 어떻게 될지, 원자재가 어떻게 될지, 국가 간의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런 거는. 그거는 분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 이럴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건 누가 이게 분석이라고 누가 내놓겠냐, 이겁니다. 다만, 그런 리스크들을, 고려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해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800원에 매수했다 칩시다. 예, 이번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못 샀지만 9,800원에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 아래로 떨어질 거 9,500원까지도 터치할 수 있고 9,500원을 터치한다는 얘기는 또 9,500원 아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나는 9,500원이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주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원래 시시각각 초 단위로 왔다 갔다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게 주식인데, 맞잖아요. 그럼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주가 맞춘 겁니까 하면?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했으니까. 그죠? 이게 맞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냥 까고 싶은 거고 욕을 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아무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뭐 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내릴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확률적인 게임이에요. 우리가 얻을 것이 많은 거, 지금 포지션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많은 것인가, 잃을 것이 많은 것인가, 잃을 것 대비해가지고 얻을 것은 얼마나 우리가 많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이게 어떤 사업이 있고, 이게 내가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 돈이 100억이다. 그런데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02억, 그럼 2억을 버는 거잖아. 하지만 2억을 벌기 위해서 이 100억이라는 이 돈의 원금 손실을 보장 못 받는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2억을 벌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하겠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제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종목들 제가 욕을 한 거예요. 산업이 문제고 회사가 문제가, 아니, 산업이 문제도 아니고 회사도 문제가 아니다.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의 과도한 주가가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가에서는 먹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훨씬 많다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배터리 종목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2만원에 샀다가 이게 20만원 갔어. 그래서 지금 10만원, 뭐 8만원이 됐어.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2만원에 샀기 때문에 4배 아직 수익률이라, 그럼 아니 나는 여전히 돈 벌지롱. 바보 같은 행동인 거예요. 네? 주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2만원에 샀다가 이게 20만원 갔다가 지가 이 20만원 다시 8만원이 돼가지고 자기가 여전히 4배에 준할 정도, 원금 빼고 나면 300%의 수익률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주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운이었을 뿐인 거예요.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2만원에 사고 뭐 대충 한 18만원, 예? 17만, 18만원, 19만원 그 어딘가쯤에서 정리하고 다시 이게 8만원, 7만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뭔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가격 괜찮네. 또 사고 그럼 다시 그 7, 8만원 된 게 또 어느 시점에 또 한 12만원, 13만원 된 이런 게 주식을 잘하는 거지. 바보 아니에요? 그럼 바보예요. 2만원에 사는데 왜 20만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왜 8만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주식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20만원에 팔아. 니 20만원 정확하게 꼭지점 못 잡았네. 너 주식 못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늘 이런 사이클이에요. 상패 안 당하면, 예? 이게 어떤 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기간이 뭐 길고 짧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뿐, 어떤 이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냐, 오르내리더라도 우상향하는 거냐, 아니면 오르내리더라도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수평되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냐, 요런 차이죠.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그럴 가능성, 그런 높지 않은 확률이라도 그런 리스크를 항상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설사 우리 어떤 포지션에서 매수하고 그 매수한 가격보다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리스크를 고려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선택,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땅치고 울고 불고 내가 그때 왜 샀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9천 나는 한 500원, 400원까지 더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한 9천 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미 내가 만 원에 산 일은 이미 과거가 돼버렸고, 9,500원, 400원도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은 9천 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 이 9천 원이라는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내가 비중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전략 매도를 치고 기다릴 것인가? 추가로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오히려 저평가다 해서 매수를 더 이어가야 될 것인가? 매수를 한다면은 많이 사야 될 것인가? 적게 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될 것들. 앞으로 뭔가 무브 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그 과거, 내가 과거에 했던 거, 너무 그것을 보고 탓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과거 선택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과거를 통해서 그냥 배우고 지금 현재와 미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만약에 뭔가를 선택하고 나면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선택하고 내가 했던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내가 지금 샀는데 더 떨어질까봐 그런 걱정하면은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이익과 그 손실의 어떤 그 부분이지, 이것을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여기까지 여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져. 이런 말 하는 유튜버도 진짜 많잖아요. 이 밑으로는 절대 안, 제가 볼 때는 이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라는, 절대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주식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지금 이제 매물대에 일단은 진입을 한 상황이고, 우리가 9,500원에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이후의 일은 9,500원이 뚫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차적으로는 9,500원을 위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지금 9,000, 7, 800원 요 선에서 다시 반등을 줘서 만 원 위로 올려놓을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런 고민만 하는 것이지, 9,500원 더 아래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그 고민은 그 다음에 그게 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 우리가 분석의 의미가 없고 다음 행동을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아이폰 15가 나왔는데 아이폰 지금 이거 사고 조금만 있으면 또 뭐 16이 나올 건데 또 16이 나올 때 되면 또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못 사는 것처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 당연히 16 다음에 17이 나오고 17 다음에 18이 나오고 계속해서 더 좋은 폰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들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선택. 지금 내가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가?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기능과 이런 것들을 갖추었나, 안 갖추었나? 금액대는 괜찮나? 뭐 조건들은 괜찮나? 이런 걸 따져서 그냥 매입을 하는 것이지, 자꾸 뭔가 이게 더 나빠질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면서 하면은 아무런 선택을 행동으로 이어갈 수가 없다.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앞서 이미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9,800원 안팎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죠. 정확하게는. 예, 그러니까 소량만 매수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소량조차도 저는 일단은 사정상 못했을 뿐입니다. 절대 뭐 있었으면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어차피 개인의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또 만약 9,800원에 샀다 하면은 그 다음을 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게 9,500원으로 갈지 다시 만 원으로 갈지, 만 원이 됐으면은 절대 안 사느냐, 그것도 아니죠. 다만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오를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 원을 뚫고 12,000원 갔다가 다시 뭐 12,000원 갔다가 다시 또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땐 또 만 원이나 1,500원이나 언제 또 살 수 있는 거죠.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미리미리 얘가 주가가 12,000원 갔다가 다시 뭐 9,000원 갔다가 뭐 다시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워렌 버핏도 알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헛소리 하는 유튜버들이 있으면은 제발 좀 믿고 걸으세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어쨌든 이 매물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9,500원의 터치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9,800원대에서 분할 매수, 보수적인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괜찮다 봅니다. 저도 자금이 들어온 대로 저도 그때 주가에 따라 주가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매수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개별적인 종목의 어떤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어차피 길게 봐라 어쩌봐라 이런 뻔한 소리 뻔한 소리지만 어쨌든 제 의견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도 이게 매일매일 이슈가 터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용히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냥 우리 할 일, 그냥 우리 분석대로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 오면 그냥 분할 매수를 하고, 그게 소량이 됐든 조금 더 사든 그거는 각자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요게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결과를 바라볼 때까지 그 바라보고 난다고 그게 잘 만약에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됐다 만약에 진짜 저는 200%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는 영향 받습니다. 당연히 됐을 때도 긍정적으로 주가 영향을 받겠죠. 다만 그것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승인 여부가 판단 날 때까지는, 그리고 별달리 또 임직원들이나 경영진에서 뭔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어떤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 한에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는 투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분석은 일단 이렇다. 지금 오늘 분석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상방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방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서 지금 9,800원 안팎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그 분할 매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할 매수의 분할 매수라고 할 만큼의 소량, 그렇게 우리가 리스크 분산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하방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면 또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분산해서 그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승인 여부가 발표 날 때까지 조금 버티는 좀 전략을 좀 펼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별달리 오늘도 보시다시피 거래량도 없고, 그죠? 거래량이 없으면 크게 의미 있는 뭔가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할 내용이 그렇게 테크니컬적으로도 크게는 없습니다. 테크니컬적인 거는 그냥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왔다 요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매물이 너무 이제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뭔가 많은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왜냐면 제가 늘상 똑같이 말하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하락이나 상승이나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것이 저평가 구간이다. 그냥 그런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그냥 이게 워낙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 심리가 완전 죽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적은 거래량에도 주가가 좀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런 없는 거래량에서 의해서 나온 차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리비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비안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는 이제 앞서서 제가 17.19였나 맞죠? 16.19였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샀는데 그때 내가 전량 매입하지 않았다. 그 달러를 이제 입금시킨 그 달러 전체만큼 사지 않고 추가적인 왜냐면 거시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시경제에 의한 전체적인 증시 시장의 하락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달러를 좀 남겨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씨가 됐는지, 어쨌든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리비안 자체적인 개별 종목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시경제에서 오는 이유로 주가가 조정받았고, 제가 생각한 거, 저는 16달러 정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16달러까지 아래에 뚫고, 진짜 15달러, 2몬가 4몬가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제가 리비안 17.19에 못 산 게 뭐 17.54에 걸어놨었는데 17.65에서 다시 주가 튀면서 못 샀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다시 17.19까지 떨어지면서 매수를 좀 더 17.54보다는 잘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15.19인가 해놨는데, 17.10인가 뭐 20인가 해놨는데, 체결이 안 됐어. 15.45인가까지인가 뭐 얼마까지 떨어졌어. 이때 체결이 안 됐어. 근데 그 다음날에도 내가 15. 뭐 얼마를 했으면, 다시 체결이 됐을 수도 있는데, 또 그 다음날 주가는 또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14.9뭐에다가 내가 걸어놨습니다. 하지만 14.9뭐까지는 안 떨어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가까지는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막 반등을 좀 몇 번 하더니 지금 어쨌든 16달러대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뭐 16.19인가 17.19인가 기회가 안 나지만 어쨌든 요때 분할 매수한 이후로는 지금 매수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 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 거시경제에서 오는 그런 악재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증시 시장이 안 좋을 걸 대비해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대비한 돈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일단은 때를 기다리고 제가 만약에 체결이 되면 체결됐다고 제가 반드시 금액과 금액이란다. 체결된 주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지금 이제 리비안이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3분기 올해 3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아마 또 리비안이 한 번 더 이제 현재 주가에서 또 오히려 좀 더 튈지 아니면 다시 또 조정을 받을지. 왜냐면 우리가 3분기 어떤 생산 관련된 그게 보도가 됐을 때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출렁했어요. 아래로.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예. 이때 좀 지우고, 요때였을 건데, 이번에도 시장은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좋게 보고 있지만은, 워낙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좀 더 이제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우리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다 보면 어떤 소비 심리가 죽고, 소비 심리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기업이 아닌, 물론 리비아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에다가 거대한 이 유통 공룡에다가 이제 상용화 차량을 이제 납품하고 있지만 개인 또 소비자들에게도 파는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기업대에 B2B로 파는 것과 B2C로 파는 것이 좀 다른데 어쨌든 그 C에서 오는 설마 뭐 아마존이 뭐 돈이 없어서 안 사겠습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경기가 많이 다운되고 그러면은 좀 배송량도 줄어들고 배송량이 줄어드는데 굳이 뭐 속도 내서 뭔가 이 차량을 받는 거. 하지만 아마존도 지금 뭐 만 대 정도를 받았다, 1만 대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우리 처음에 리비안 투자할 때 10만 대를 주문했다 그랬죠. 근데 그 10만 대에 비하면 지금 만 대라는 것은 여전히 지금 아무리 뭐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뭐 배송량이 줄어들고 말고 할 거 상관없이 여전히 그 상용화 차량이 부족합니다. 배달 차량이 이제 부족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반존 쪽에 이제 계속 납품하는 그 이제 배달용 트럭은 계속 이제 별 문제 없이 납품을 할 것이고,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비자 쪽이겠죠. 예,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경기를 타게 되고, 그렇게 뭔가 이자 부담이 늘고,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쪽이, 자기 급여는 많이 안 오르는데, 물가가 높으면 소비해야 되는 비용이 코스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그 새로운 어떤 것을 구매하는데 조금 주저하게 되거나 어떤 소비 심리 같은 것들이 위축이 된다. 따라서 그런 B2C로 파는 요런 뭐 R1S나 R1T 같은 경우에 특히나 프리미엄 또 급의 가격대죠.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뭐 어떤 아무나 막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가격대는 아닌 차량들이라서 아마 그런 앞으로 경기가 당분간은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어떤 의견이 좀 전체적인 좀 지배적인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네가 3분기에 지금 과거의 3분기에 시장을 웃도는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지금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것이 안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이것이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단 리비안의 어떤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악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 평가를 좀 저평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차트는 다들 이제 뭐 완전 고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테크니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걸 의미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제가 여기 끄어놓은 이 지지선, 예, 과거부터 쭉 있었습니다. 쭉 제가 뭐 새롭게 끄은 것이 아니라 이 선이 19.09달러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 돼요. 근데 충분히 저는 과거에 어떤 우리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15.09달러에서는 좀 의미 있게 좀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자기들의 어떤 플랜과 생산 계획 그리고 공언했던 어떤 생산 대수, 딜리버리 대수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것보다도 더 그 위를 상회하는 것만큼의 어떤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의미 있는 이 15.09달러 안팎에서 분명히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올 거다. 물론 거시경제의 파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두드려 맞더라도 좀 남들보다 좀 덜 두드려 맞고 좀 더 잘 버티고 이런 힘이 아마 좀 견고하게 이 15.08, 09 요 어떤 지지선 안팎에서 좀 지지하는 힘을 일단은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 지지하는 힘에 비해서 만약에 뭐 거시경제에서 뭐가 터졌다, 뭐 리만 브라더스처럼 뭔가 대형 진짜 악재가 터졌다, 이 뭐 힘이고 뭐고 없죠.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거는 뭐 테슬라고 뭐고 뭐 구글이고 애플이고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무너집니다. 왜냐면 그거는 우리 실질적인 우리 경제, 예, 그냥 뭐 딴 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이렇게 됐다 졌다 뭔가 우리한테 감이 안 오잖아. 느낌이 안 오는데 뭔가 그렇게 대형 악재가 터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아. 당장 무슨 회사가 뭔가 정리해고라든지 뭐 명퇴를 받는다든지 시간의 그게 단일가 매매 전반적인 종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팽배하게, 예. 왜냐면 그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서 해외에서 뭐 발주 나갔던 것들이 다 홀드되거나 캔슬되거나, 예? 뭐 대금을 받아야 될 대금을 못 받거나 이러면서 모든 그런 기업 활동들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면은 체력이 진짜 뭐 끝장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서는 당장에 뭔가
리스크,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고정 지출의 일환으로, 그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직원들을 줄이고, 사업을 축소하고, 예, 투자를 줄이고, 뭐 이런 하면서 우리한테 바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제가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비안이고 뭐고 뭐 애플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쳐박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날 저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을 때 외환위기 말고 금융위기 터졌을 때 삼성전자 하한가 맞았어요. 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하한가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루 하한가가 아니고요. 그냥 천하 맨날 막 하한가였어요. 진짜 무슨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서 한가 안 맞은 종목 뭐 한 몇 종목 빼놓고 전체가 다 한가. 코스피가 한가인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미쳤어요. 그때 진짜 지구가 멸망하듯이 그래 됐습니다. 예. 저는 그때 주식을 했거든요. 예.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정말 그때는 뭐 잠깐 여담이지만 그냥 뭐 아니면 둬요.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이던 시절이거든요.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30%죠. 하한가가. 그 당시에는 15%였는데, 그냥 15%, 플러스 15% 아니면 마이너스 15%예요. 중간은 없어. 중간은 없어요. 그냥 15%, 플러스 15%냐, 마이너스 15%.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시경제, 그런 거 아니고서는 리비안이 충분히 15.09달러 이 지지선은 좀 더 견고하게, 예, 다른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도 지금 지지선이 있고 여기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 중간에는 뭐 어차피 지지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지만은 요 15.09 여기서는 단단하게 그래도 다른 부분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지켜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괜찮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장기로 가서 우리가 20달러 되면 팔 거예요? 30이면 팔 겁니까? 50달러면 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 그래요. 우리 자식한테 사준 종목이라니까? 물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자식들한테 사줬고, 리비안도 사줬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뭐 얄궂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뭐 내가 만약 주가가 이게 나중에 뭐 200달러, 300달러 갔다. 이게 16달러에 샀든 뭐 15달러에 샀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 봤을 때는 지금 뭐 매수해도 크게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제가 과거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도기적인 시기다.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와 남지 못하는 자. 자, 과연 살아남는 자들에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뭐 당연히 테슬라 살아남아 있을 것이고, 예? 당연히 우리 일단 중국차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미국에서 스타트업들 중 이제 테슬라 아닌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는 거 아니고서는 단연 리비안이 리비안 말고는 지금 리비안의 발끝도 못 쫓아오는 게 대부분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에요. 예, 루시드고 뭐고 루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시드도 지금 리비안의 발끝도 못 쫓아옵니다. 예. 물론 테슬라에 비해서 리비안도 뭐 테슬라의 뭐 발끝 저는 근데 리비안이 테슬라의 발끝은 쫓아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테슬라가 리비안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머지않은 그 조지아 공장 되잖아요. 조지아 공장 되고 R2 플랫폼 기반으로 한 보급형 전기차가 리비안에서 나온다. 100% 테슬라는 긴장 타야 됩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리비안은 지금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부터 뭐 모터 또 다른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충전 인프라 이런 것을 그냥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수직 계열화 만들면서 지금 계속해서 원가 절감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생산이 계속 늘고 있고 분명히 저는 조지아 공장이 이제 가동이 시작되고 생산이 이제 시작되면은 엄청난
테슬라에게 거슬리는 그런 경쟁사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 테슬라와 리비안이 자꾸 그렇게 비교가 되다 보면 지금은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차이 많이 나니까 그쯤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이미 진짜 어마어마한 그 미래를 다 선반영시킨 완전 슈퍼 개고평가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테슬라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차 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테슬라 그 주가가 문제다 이겁니다. 충분히 만약에 그 당시에 100달러를 찍었을 때 이것이 80달러까지 또 좀 떨어지고 해서 충분히 조정받는 기간을 거쳤다면 아마 테슬라는 또 다른 점프를 위한, 왜냐면 리스크를 다 해소했고 그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 털어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지금 아직도 테슬라 저는 200달러 깨졌죠. 깨졌다가 다시 200달러 살짝 넘었는데 저는 여전히 200달러도 고평가다. 예. 제가 과거에 80에서 100달러 봤는데 전부 다 콧방귀 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는 거의 400달러도 안 됐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내가 80달러, 100달러 얘기하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이랬잖아. 근데 100달러 찍었잖아. 100달러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100달러 찍고 다시 250달러, 20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00달러 깨지고 지금 다시 190 몇 달러까지도 이제 침범을 했지만 저는 이 200달러조차도 여전히 테슬라한테는 고평가고 여전히 그 덩치 큰 것이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오히려 민폐가 될 정도의 이게 된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테슬라가 그렇게 막 오랜 어떤 기간 동안 그 단단하게 다져진 체력을 가진 그런 기업은 또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우리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를 본다면은, 거기에 비하면 테슬라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실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는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가 너무 미쳐 있다. 여전히. 예, 여전히 미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100달러대 아래로 내려와서 충분히 그 조정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가진 그런 종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침체를 좀 잘 어떻게, 과도기를 잘 어떻게 거치면은 충분히 뭐라 하죠? 건강한 조정이래야 됩니까? 건강한 그 조정기를 거쳐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주가적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억지적으로 자꾸만 그 말도 안 되는 그 200달러대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 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그 속에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라 했습니까? 리비아는 오히려 뭔가 미래를 뭔가 선반영된 주가가 미래 어떤 미래겠습니까? 안 좋은 미래예요. 이게 안 좋은 미래. 얘네들 지금 현금 소진이 지금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 현금으로는 몇 년도 무슨 분기까지밖에 유지를 못한다. 흑자를 못 내면 얘네들 현금이 없어서 또 유증을 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미래가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이 꼴인 겁니다. 테슬라는 좋은 미래를 반영해가지고 개고평가고 지금 리비아는 안 좋은 미래를 갖다 선반영을 하니까 완전 개저평가인 거예요. 누가 먹을 게 많냐 이겁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억 투자해가지고 2억 벌 거면 누가 100억을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테슬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100억 투자해가지고, 잘만 되면 5조를 벌 수 있다 하면은 100억 투자할만 하지. 잃어봐야 나는 100억을 잃는 건데, 잘 되면 5조를 벌 수 있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리비안과 테슬라의 주가, 그러니까 테슬라, 자꾸 다시 한번 말하자면 테슬라를 회사가 안 좋다는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지나 리비안의 주가,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당연히 테슬라 주주분들은 기분 나쁘지. 나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전기차 배터리 종목 개고평가라고 욕할 때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의 종목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은 저를 욕하죠, 당연히. 근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보기 좋게 지금 개박살 났잖아요. 개박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차갑게 생각했다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을 때 팔았을 거예요. 팔고 그래도 전기차 배터리 종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조정을 충분히 거쳤을 때 그때 다시 재진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간다. 뭐 지금 10만 원이면 야 10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뭐 2만 원에서 10만 원도 금방 됐다. 뭐 10만 원에서 100만 원 되는 것도 금방이다. 저기들끼리 뭐 개미에 적은 개미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자 리비아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16달러 요때 사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다. 저처럼 또 욕심 부리다가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 이러다가 만약에 주가가 다시 막 20달러대로 회복한다면 좀 뭔가 후회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할 매수인 거예요. 리스크도 해소하지만은 그런 리스크를 해소하면서도 또 그런 어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또 분할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초대박을 바라지 말고 투자다운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한 분석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상이 오늘 늦게 업데이트 되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일단 요건 제가 그 게시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어쨌든 좀 잘 우리가 운영을 좀 잘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 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남은 뒤에는 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